안녕하세요. 이나 로켓 동아리의 한기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 번 반복하는 반복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제 반복문은 말 그대로 조건에 맞춰서 정해진 코드를 여러 번 반복시키는 문법을 말합니다. 이제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번 반복해라 같은 횟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조건일 때 반복해라 같은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반복문을 이용하면 이제 필요한 만큼 한 줄 한 줄 전부 다 노가다를 끼는 것 대신에 이제 몇 가지 문장만 가지고도 코드를 끝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크게 while문 계열과 이제 for문 계열로 구성이 됩니다. 가족문과 마찬가지로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제어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코드를 짜다 보면은 조건에 맞춰서 같은 행동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한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숫자를 수백 번 더한다거나 아니면 모터를 여러 번 왕복시키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취해야 할 때가 있죠. 이제 루프문과 다른 점은 이 과정에서 우리가 조건을 정해서 이제 반복을 더 할지 말지, 그리고 몇 번을 할지를 정해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램이 계속 실행이 되면서 계속해서 바뀌도록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반복문을 잘 사용하면 좀 더 우리가 그럴듯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반복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제 반복문에서 주로 사용하는 연산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복합연산자라고 부르는 연산자인데, 복합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사칙연산의 축약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합연산자가 주어져 있고 이게 그거에 대응하는 사칙연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복합연산자 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A와 B를 더한 값을 A에 집어넣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A 값을 덮어 쓴다는 의미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는 같은 경우에도 A에서 B를 뺀 값을 A에다 덮어 쓴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복합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 값을 덮어 쓰는 경우에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감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A하고 플러스 플러스 그리고 A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제 A에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 이 A 플러스 플러스라는 의미는 A 값에다가 1을 더하는, 아니면 A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A 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그런 결과값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의미를 가진 사칙연산을 간단하게 줄인 거를 복합연산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반복문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게요. 먼저 while 계열의 반복문입니다.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서 반복 여부를 결정하는 반복문입니다. 이제 대략적인 순서도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먼저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조건이 참이라면 이제 중괄호 안에 있는 문장 1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장 1의 실행이 끝났다면 다시 조건식으로 돌아와서 이제 조건을 판별을 다시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또 참이면은 이제 그대로 문장 1을 다시 실행하고, 만약에 조건이 거짓이라면 이제 문장 1을 바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조건의 참 거짓 여부에 따라서 이제 문장 1이 여러 번 실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실행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장 1에서 조건에 들어가는 어떤 값을 계속 변경해 주면서 이게 조건이 맞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문장 1에서 주로 조건을 계속 바꿔주는 그런 문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while문에 대한 간단한 예시입니다. 이제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이제 정수를 1부터 10까지 출력을 하게 되는 코드입니다. 이제 정수를 처음에 1로 선언을 하고 이제 반복문을 실행하게 되죠. 이제 반복문의 조건을 보시면 n이 10 이하일 경우에는 이제 n의 값을 출력을 하고 n의 값에 1을 더해줘라 라는 명령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초기 값을 이용할 때는 이제 1이 n 값에 들어간다면 1은 10보다 작죠. 그래서 참이 되고 n 값을 1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n 플러스 플러스니까 여기서 2가 되겠죠. n의 값이. 그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서 조건식을 판별을 합니다. 이때는 n이 2가 됐죠. 왜냐하면 이 문장이 실행이 됐기 때문에. n이 2여도 이제 이 문장은 참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다가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n이 11이 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n이 11이 돼서 올라오면 이 경우에는 참이 아니라 거짓이죠. 그래서 거짓인 경우에는 실행을 시키지 않고 바로 다음 문장 while문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두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while문이 조금 변형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while문이 아까는 위에 있었는데 이제는 문장 1보다 아래에 while문이 있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문장 1을 먼저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while문을 통해서 조건을 검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while문과 마찬가지로 조건식이 참이면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게 되고 조건문이 거짓이면 반복문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제 do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while문과 다르게 이제 무조건 문장 1이 한 번은 실행을 하게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do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반복문과는 다르게 문장 끝에 이렇게 세미콜론을 무조건 붙여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붙여주지 않는다면 오류가 나면서 실행이 되지 않게 됩니다. 자, 이 예시가 이제 그냥 while문과 do while문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왼쪽에 써놓은 do while문의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먼저 1이라고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1을 n값을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n값에 1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조건을 판별을 하죠. 그래서 처음 이제 돌아갈 때는 이제 n이 1이니까 1을 출력을 하고 n값이 2가 되고 조건을 판별할 겁니다. 근데 이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n이 1보다 크고 n이 10보다 작아야 되니까 2는 이 범위 안에 포함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참이 되고 처음부터 다시 이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반복을 해서 어느 순간에 이제 이 문장을 거쳐서 n이 10이 된다면 이제 이 문장이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n이 10이 된 경우에는 이제 반복문을 빠져나가서 이제 다음 문장을 실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결과는 이 같은 경우에는 1부터 9까지 순서대로 출력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제가 while문에 대한 예시를 이렇게 왼쪽에 써놓은 거와 이제 똑같이 써놨는데 다른 거는 이제 while문이 조건이 do보다 위에 있죠. 문장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n이 1이라고 처음 선언을 해서 다음 문장에 조건을 살펴보는데 자, 조건이 n이 1보다 커야 되는데 n이 1이면은 이제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아래 문장이 실행을 안 되고 바로 다음 while 문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for문입니다. 이제 for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괄호 안에 이제 조건에 대한 변수 선언, 그리고 초기화, 그리고 조건, 그 다음에 증감을 한 번에 정해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while문에서 사용한 이제 대부분의 기초 작업들이 이제 한 번에 소괄호 안에서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for문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for문 같은 경우에는 먼저 초기식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조건을 검사합니다. 조건을 검사한 다음에 만약에 조건이 차이면 문장 1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증감식을 거친 다음에 다시 조건식을 따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조건식이 만약에 거짓이 된다면 이제 반복문을 빠져나가서 다음 문장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순서는 먼저 초기식, 그 다음에 조건식, 그 다음에 문장, 그 다음에 증감식 이런 순서대로 간 다음에 다시 조건식으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이제 예시를 보시다 보면 금방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아까와 같이 1부터 10까지 출력을 하는 예제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오른쪽에는 아까 while문을 써서 한 예제 그대로 가지고 왔죠. 그래서 아까는 먼저 정수 변수 n을 먼저 선언을 해주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while문으로 조건을 검사하고 조건이 참여해서 반복을 한 다음에 조건이 거짓이 된 순간부터 다음 문장을 실행을 하게 됐죠. for문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들이 다 이 소괄호 안에 묶여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먼저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조건에 대한 식이 중간에, 그 다음에 실행하는 문장은 그대로 중괄호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증감식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구성 자체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for문으로 할 수도 있는 거를 while문으로도 할 수 있고 while문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for문으로도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혹은 필요에 따라서 이제 적절해 보이는 반복문을 골라서 이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아까 강의 자리에 있던 이제 예제들을 몇 가지를 이제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while문에 대한 예제였죠. 그래서 우리가 시리얼 통신으로 결과를 볼 거니까 이제 시리얼 begin 9600. 네, 오늘 실습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회로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되게 간단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냥 아두이노와 컴퓨터만 연결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프만 안에는 먼저 정수를 선언을
해줬죠. 그래서 n이라는 정수에 1을 넣어줬고, 다음에 while 반복문을 사용해서 조건을 정해줬습니다. n이 10보다 작은 경우에는 무엇을 실행하는가? 무엇을 실행할까요? 시리얼 print ln. 그래서 n을 출력해라 라는 이제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n이 변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1만 계속 무한대로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n++를 이용해서 n의 값을 하나씩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무한히 반복하면 마음에 안 드니까 루프문 같은 경우에는 계속 무한히 반복을 하죠. 그래서 무한히 반복하는 건 마음에 안 드니까 while true문을 사용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이제 이 while문 안에 있던 이 빈칸이 계속 무한대로 실행이 되게 됐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써주면은 이제 루프문을 통해서 무한대로 반복을 하는 걸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해보고 업로드를 해보면 업로드가 완료가 되고 1, 2, 3, 4, 5, 6, 7, 8, 9, 10까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doWhile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doWhile문의 예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아래 거는 이제 건들 필요가 없을 것 같죠? 아래 거는 건들 필요가 없고 여기에 이 while문만 조금 변경을 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변경해주면 되냐? do 한 다음에 중괄호 치고 여기에다 코드를 적죠. serial print ln n을 출력을 해라. 그 다음에 n을 플러스 해줘라. 그 다음에 여기다가 while하고 문장을 조건을 적죠. n이 1보다 클 때 그리고 n이 10보다 작을 때를 동시에 만족시킬 때 참이다 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세미콜론을 붙이는 거 잊지 마세요. 세미콜론 무조건 붙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은 결과가 이렇게 1부터 9까지 뜨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아까 제가 비교를 했던 것처럼 이제 다른 두 while문을 사용해서 이제 순서만 바꿔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건 지우지 말고 여기에 보시면은 편집에 보시면은 여기 주석 추가, 주석 삭제라는 이제 창이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슬래시가 두 개가 생기는데 슬래시 두 개는 이제 설명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래시 두 개를 쳐준다면 이제 이 코드는 설명이 돼가지고 유효하지 않고 그냥 화면에 표시만 되는 그런 코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처리해 놓고 while 아까 제가 옆에 예시 들었던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조건을 그대로 복사해서 집어 넣을게요. 그 다음에 중괄호 시리얼 프린트 세상에 프린트 ln n 그 다음에 n++ 이렇게 해주시고 실행을 업로드를 해주면은 이제 이 코드가 이렇게 한 경우에는 코드가 어떻게 실행시키는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예상했던 거는 이제 n이 1인데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n이 1보다 커야 되니까 실행이 안 되고 그냥 아무것도 안 뜰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시리얼 모니터를 켜보면은 아무것도 안 뜨죠.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while문과 doWhile문의 표현은 이제 순서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제 표현법도 굉장히 다르다는 거 유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for문에 대한 예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for문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과가 아까 처음 했던 예제와 똑같이 1부터 10까지 정수를 출력을 해주는 예제였죠. 그래서 아까와 다른 거는 이제 여기에 int가 없고 바로 for로 시작을 했어요. for int n이 1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조건문이 들어가야죠. 이제 n이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러고 증가문 n 값을 하나씩 더해준다 라고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괄호를 치고 실행시킬 코드를 이제 적어주면 이제 끝이 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간단하게 실행을 짤 수 있고 실행을 해보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숫자가 1부터 10까지 표시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제 좀 테크닉적인 이제 부분을 알려드릴 텐데,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한 반복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좀 눈치가 좋으신 분이면은 제가 아까 while true라고 써놓고 이제 빈칸을 쳐놓은 거를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아까 while문의 조건식이 참이면은 이제 이 안에 중괄호 안에 값을 무한대로 계속 반복시킨다고 했죠. 근데 true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참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공백이 무조건 무한대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저희가 루프만 안에 이제 무한대 반복을 이렇게 써줘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는데, 뭐 시간을 잰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써줘야 할 때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다 이렇게 조건문 안에 to를 쓰거나 아니 조건문 안에다 숫자값 1을 넣어서 무한 반복을 시켜주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숫자를 세고 싶어요. 1부터 무한대까지. 그래서 우리가 t라고 적어놓고 이제 무한대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serial print ln t t 값은 초기에 0이라고 정해주고요. 다음에 딜레이, 다음에 1000을 주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딜레이 1000이 이제 1초니까 1초 간격으로 이제 계속해서 무한대로 이제 t 값이 계속 찍히게 될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t++라고 하면은 1초마다 하나씩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이제 1초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시작된 초마다 한 번씩 t가 출력이 되게 되겠죠. 이 같은 경우에는 업로드를 해서 시리얼 모니터를 보면은 몇 초마다 하나씩 숫자가 증가가 되면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딜레이를 지우고 본다면은 좀 더 빠르게 숫자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숫자가 무지막지하게 빠르게 올라가죠.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프를 빠져나가려면 시리얼 모니터를 끄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조작을 통해서 이 무한 반복을 빠져나가고 싶으면은 이제 저희가 스위치문에서 썼던 브레이크라는 거를 쓰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serial variable을 써서 입력 키를 검사를 해서 만약에 입력 키가 있으면은 루프문을 빠져나가서 초기화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브레이크를 써주면은 이 조건이 만족하면은 이 브레이크라는 문장이 실행이 되면서 Y문을 이제 빠져나가서 다시 루프문으로 다시 초기화가 되게 될 겁니다. 이제 보시면은 아까 마찬가지로 무한대로 숫자가 늘어나죠. 근데 여기서 숫자를 엔터를 치면은 0으로 다시 초기화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Y문과 마찬가지로 이제 for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무한 반복을 이제 시킬 수가 있는데, for문 같은 경우에는 Y문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무조건 탐이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true 아니면 1 값을 넣어줬죠. 근데 for문 같은 경우에는 신기하게도 여기다 아무것도 안 쓰고 세미콜론 2개만 찍어주면 이제 이게 무한 반복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걸 긁어서 여기다 집어넣고 주석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은 while문과 똑같이 이렇게 실행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아무값이 입력되면 0으로 초기화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오늘의 예제는 끝내보도록 하고, 이제 오늘 예제는 간단하게 끝냈으니까 숙제를 이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숙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숫자를 입력하고 그 입력된 횟수만큼, 입력된 숫자만큼 이제 LED 하나를 깜빡이는 그런 과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입력된 정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C를 이제 parseInt라는 함수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serial read 함수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시리얼 리드 함수의 사용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에서 했던 예제들을 살펴보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제는 이제 조금 복잡할 수도 있겠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 가지 배웠으니까 이제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한이 될 때까지 제 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보시느라 고생하셨고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